이제 편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지. 퇴직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3040년간 일만 하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 없으니 은퇴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히 교장 선생님, 교수, 대기업 임원 같은 책임 있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더 큰 공허함을 느낀다. 학생들과 매일 만나고 학교 운영을 도맡아 하던 65세 퇴직한 교장 선생님 어씨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여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한 취미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매일이 즐겁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기적 같은 변화였다. 오늘은 그가 찾은 퇴직 후 최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특히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퇴직 후 찾아온 우울감 해결책은 이것이었다. 1. 65세 퇴직한 교장 선생님, 평생 학생만 가르치던 그가 배우는 사람이 되다. 어씨는 은퇴 후 몇 개월 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산책도 해보고 여행도 가봤지만 여행이 끝나면 다시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무료 강습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기타를 배워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나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첫 수업을 듣자마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매일 학생들에게만 가르쳐 오던 자신이 이번엔 학생이 되어 배우는 입장이 되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코드 하나도 못 잡았지만 연습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며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회복되었다. 어씨가 얻은 변화. 매일 연습하면서 목표가 생겼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외로움이 사라졌다.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뇌 건강도 좋아졌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기타를 치는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어씨의 말이다. 2. 68세 퇴직한 대기업 임원, 공원에서 시작한 작은 취미가 인생을 바꾸다. B씨는 대기업에서 40년 동안 일한 뒤 은퇴했다. 그는 은퇴 후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골프도 쳐봤지만 몇 개월 지나니 허무함이 밀려왔다. 내가 회사를 떠나고 나니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돈은 있지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공원에서 산책 모임을 해보라고 권했다. 그걸 뭐하러 해? 걸으면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니 한번 나가봤다. 그런데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수다를 떨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조금씩 거리를 늘리다 보니 체력도 좋아졌고 어느새 마라톤 동호회까지 가입했다. 그는 1년 뒤 마라톤 완주를 하며 은퇴 후 처음으로 가슴 뛰는 순간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가 얻은 변화. 매일 걷는 습관 덕분에 체중이 5kg 감량되었다. 아침마다 사람들과 인사하며 외로움이 사라졌다.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성취감을 되찾았다. 다시 도전하는 삶의 재미를 느꼈다. 회사에서는 내 역할이 끝났지만 내 인생에서는 지금이 시작이다. B씨가 68세에 깨달은 진실이다. 3. 72세 퇴직한 약사, 평생 공부만 하던 그가 발견한 새로운 삶. C씨는 평생 약사로 일했다. 퇴직 후에도 주변에서 약국 하나 차려서 계속 일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는 이제 일보다는 내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너무 심심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TV만 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무료 글쓰기 강좌를 듣게 되었다. 예전부터 글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처음엔 글쓰기가 뭐가 재밌겠어?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빠져들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삶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한편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리자.
글이 너무 좋다, 많은 도움이 됐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내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는 지금도 꾸준히 글을 쓰고 어느새 출판까지 하면서 은퇴 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CC가 얻은 변화. 하루하루 글을 쓰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독자들과 소통하며 외로움이 사라졌다. 출판을 통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았다. 결론: 은퇴 후 삶, 돈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것은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삶의 목적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반면 의미 있는 취미 하나만 가져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기타를 치든 걷기를 하든 글을 쓰든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천천히 찾아보자. 내 인생의 후반전,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퇴직 후 무료한 삶에서 벗어나는 실천 방법. 앞서 살펴본 3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들은 퇴직 후 공허함을 느꼈지만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결국 인생이 바뀌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기를 만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견디며 지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퇴직 후 무료함을 극복하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1. 퇴직 후 6개월 동안은 방황하는 시간을 인정하라.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감정은 허무함과 상실감이다. 한동안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방황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회사나 직장에서 벗어나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최소 36개월은 억지로 뭘 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보자. 평소 관심 있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새로운 취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TIP.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급하게 새로운 일을 찾거나 돈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어시기타, PC 걷기, 시식을 쓰기 모두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우연히 발견했다. 따라서 퇴직 후 첫 6개월은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라. 혼자만의 취미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는 더 큰 만족감을 준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하는 취미 유형. 동호회 활동, 등산, 걷기, 요가, 악기 연주, 합창단, 마라톤 등. 봉사활동, 도서관 봉사, 청소년 멘토링, 반려동물 보호소 등. 커뮤니티 참여, 독서 모임, 토론회,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임 등. TIP. 혼자서만 하는 취미는 어느 순간 지루해질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 지속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진다. 3. 퇴직 후에도 작은 목표를 세워라. 회사에서는 매년 목표가 있었다. 성과를 내야 했고 승진도 해야 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작은 목표를 만들면 삶의 의미가 생긴다. 목표 설정 방법. 운동 목표: 하루 5,000보 걷기, 10,000보 늘리기, 마라톤 대회 참가. 취미 목표: 기타 배우기, 6개월 후 작은 공연하기. 지식 목표: 1년 동안 신권 책 읽기, 독서, 토론에 참여하기. 봉사 목표: 한 달에 이번 요양원 봉사, 1년 후 봉사 기획자가 되기. TIP. 목표는 절대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목표라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삶이 더해진다. 4. 은퇴 후의 수입을 생각해 보자. 취미가 소득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경제적인 불안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취미 예시. 글쓰기, 블로그, 유튜브, 책 출판, 사진 촬영, 여행 사진, 스톡 사진 판매, 공예 수제 가방, 도자기, 목공예, 강의 앤드 코칭, 악기 강습, 요리 클래스, 재테크 강의, TIP.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질 수 있다. 일단은 즐기면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보자. 5. 은퇴 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몰입이다. 은퇴 후 우울증은 사회적 관계 단절, 목표 상실에서 온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의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다.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의 특징.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어나는 것, 운동, 글쓰기, 그림, 연주 등. 일정한 루틴이 필요한 것, 매일 30분씩 하는 활동.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 어시기타 연주, PC 걷기, 시식을 쓰기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일 꾸준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퇴직 후 삶이 공허한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입할 것이 없어서다. TIP. 취미를 찾았다면 반드시 매일 실천하자.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크다. 처음에는 어렵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결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 후반전이 너무 아깝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기타를 배우든 걷기를 하든 글을 쓰든 무엇이든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